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황 내일 전략 김진경입니다. 7월 21일 월요일 시장이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고점을 돌파하는 듯 싶었던 코스피 지수가 투자 심리가 약해지면서 밑으로 좀 내려오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중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코스피 지수가 오늘 2030포인트까지 올랐다가 그 뒤로 쭉 밀립니다. 0.04% 하락 반전하면서 2018.54포인트로 장을 마감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매매 동향 확인해 보죠.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1131억 매수세를 기록을 하고요. 기관의 매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갑니다. 2000선을 넘어서서 2030선까지 터치하는 코스피 지수가 나오자 기관들의 매물이 좀 쏟아지는 모습이었고요. 1600억 이상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합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은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큰 변동 없는 하루를 마무리를 짓는데요. 장중한 때 563.99포인트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0.3% 오른 561.9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수급은 오늘 방향성이 뚜렷하진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단 105억 가까이 매도를 기록을 했고요. 기관 역시 106억 매도로 오늘 코스닥 시장을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도 살펴보시죠. 삼성전자입니다. 0.5% 오르면서 135만 원대 기록하고요. 현대차가 2%, 현대모비스 역시 2% 넘게 떨어지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기아차가 1% 이상 떨어지면서 현대차 그룹주도 대부분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오늘 2.9% 오르면서 39,000원대, 신한지주, 삼성생명 같은 금융주들이 다시 한번 오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네이버가 2% 이상 떨어지는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볼까요? 자, 셀트리온이 1% 이상 오르면서 42,850원대, 파라다이스는 블록딜 여파 이후로 계속해서 물량에 대한 부담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3% 이상 떨어지고요. 다음이 오늘 4% 이상 급등하면서 128,800원대, 13만 원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ICT, SK 브로드밴드 모두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고점을 오늘 장중에 돌파를 하면서 증권주들이 함께 따라서 강세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후반 들어서 상승폭이 좀 약해지긴 했습니다. NH농협증권이 5%, 동부증권이 5%, 우리투자증권이 오늘 장중 6%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4%대까지의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대우증권, 삼성증권, 그리고 현대증권 순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이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 예상치에 못 미치는 모습이었죠. 3,500억 정도 2분기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 컨센은 3,800에서 4,000억 정도였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됐고요. 오늘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4.3%대 떨어지고 지난주에 상승했던 흐름을 모두 상쇄시키는 약세가 나왔는데요. LG화학의 누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 주체별로 좀 살펴볼 텐데요. LG화학의 누적 차트 확인해 볼까요? 자, 어제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일자가 나오는데요. 외국인들 29,000주 매도를 했고 기관은 계속해서 사고 있는 흐름이 나타났었지만 오늘은 좀 변화가 있습니다. LG화학에 대해서 기관의 매도가 함께 출회되면서 LG화학이 오늘 4% 이상 떨어지는데 그 부분의 몫을 기관이 좀 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IHQ 확인해 보시죠. 대표적인 코스닥 시장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6% 이상 떨어졌고요. 장중한 때는 8%까지 2,62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IHQ의 자회사가 큐브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사실 올해 내에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었죠. 하지만 일단 연기를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IHQ가 한 4, 5월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했던 이유가 이 큐브 엔터테인먼트와의 합병 그리고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때문이었는데요. 그런 기대감이 좀 사라지면서 주가에 실망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저출산 관련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령 메디앙스가 오늘 11%까지 오르고요. 아가방 컴퍼니 7% 이상 상승세를 기록합니다. 이 두 종목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보령 메디앙스의 차트 보시죠. 중국에서 드디어 이제 저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아젠다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자녀 갖기가 사실상 허용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타고요. 중국 소비의 확대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보령 메디앙스가 최근 하나, 둘, 셋, 그러니까 6일 동안의 급등세가 대단한데요. 5,000원대 초반이었던 주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지금 8,450원까지 올라와 있고 오늘까지 급등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보령 메디앙스의 차트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대형주들이 좀 가는가 싶더니 대형주의 좀 투자 심리 그리고 차익이 좀 출회됩니다. 기관, 특히 투신을 중심으로 한 매도가 나오면서 현재 코스피 시장이 하락 반전해 있고요. 코스닥이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 텐데요. 5인의 마감 전략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시장의 외적 변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 항공 격투 사건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우리 시장에 주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다. 오히려 자동차, IT 부품, 소비 관련주에 관심을 가질 때다라고 밝혔고요.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자문팀 김병수 수석연구원입니다. 상해종합지수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모멘텀과 관련된 종목들 주목을 해보자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수 소비주들 오늘 상승 흐름을 많이 탔지요. 자, 와우넷 이호근 파트너입니다. 코스닥이 반등할 때는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압축을 하자라는 의견이고요. 계속해서 유진투자증권 서초지점 장대진 부장입니다. 거래소가 2050 정도가 목표치로 제시가 됐습니다. 현재는 2030선에서 다시 차익이 출회되면서 2019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추격 매수보다는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입니다. 해외 증시의 흐름을 체크한 후에 대응을 하자라고 밝혔습니다.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우원명 부장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재들이 크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이 맞고요. 뉴욕 증시도 금요일에는 0.7% 정도를 반등을 하면서 그동안의 리스크를 좀 상쇄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내부적으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나요? 예,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지수가 이제 연고점을 넘어가는 흐름 속에서도 사실 하락을 좀 염려하기보다는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흐름이라고 파악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상승 기대 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증시를 둘러싼 경기 요소가 상당히 긍정적인 것에서 비롯되고 판단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첫 번째는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라는 예측이 지금 시장의 안정감이나 상승 기대감을 자극하는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한 가지는 역시 중국의 이제 경기 지표도 시장에서 이제 걱정하는 것만큼 성장률이 급락하기보다는 대략 7% 중반 이하 정도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향후 어떤 시장의 상승 시 투자 심리를 상당히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 전망치도 점차 물론 이제 하향화되는 측면이 없잖아요. 아직도 있지만 그 하향화되는 부분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전망 또는 긍정적인 시장 환경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실적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그간의 주가 흐름하고 지금 나오는 실적들하고 차분히 이제 비교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중국 내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오는 실적들하고 그간의 오른 주가를 비교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인데요. 아무래도 종목 수 자체가 좀 줄어들 개연성이 큰 만큼 어떤 순환 흐름에도 좀 대응을 좀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중장기로 본다면은 국내와 내수시장 부양에 따른 정책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제 금융업종이나 건설 그리고 소비와 관련된 종목, 업종 중심으로 이제 긍정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 우원명 부장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감 중기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동시 호가에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퍼플 인베스트먼트 정우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와 함께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이슈들 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금일 코스피는 2020포인트. 아직까지 종가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지만은 네. 그래도 약보합 또는 강보합권 선에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사실 오늘 기대는 컸습니다.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금일 국내 증시에 다시 훈풍이 불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아시아 증시가 동반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여기에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에 대한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다 하지만은 매수 대금 자체도 크지 않고 그리고 오늘 거래 대금이 아직까지는 3조 원도 넘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 관망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실적 시즌이지만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없고 그리고 최근에 상승을 했던 원달러 환율도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1020원대까지 내려와 있다는 점 수출주들에겐 다시 한번 부담이 될 가능성도
전반적으로 뭐 어느 정도 다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 상승한 것이 좀 이상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수출주들의 기대를 하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들기도 하고요. 오늘 가장 많이 올랐던 업종을 살펴보니까 전기가스 업종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전력이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기가스 업종이 상승세를 유도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다가 증권업종과 건설업, 금융업종이 상승세로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지수의 어떤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금일 가장 많이 내렸던 업종을 살펴보니까 운수장비업종과 화학업종 그리고 운수창고업종으로 대변되고 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실적은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는데 환율이 갑자기 올라가다 보니까 수출주들이 좀 올랐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은 그렇습니다. 뭐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은 뭐 볼 것 없고,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완벽하게 좋아졌다라고 좀 보기 힘들거든요. 좋아진 기업들도 있고 나빠진 기업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아직까지 어떠한 제스처가 나오기에는 방향성을 결정하기 좀 어렵지 않냐. 그리고 국내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경제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많다라고 한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어떠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도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국내 증시가 방향성을 잡기는 어려운 모습. 따라서 해외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한다 하지만은 금일 국내 증시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올랐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2020포인트가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을 한꺼번에 겪어내고 있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마감으로 가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예상 체결 지수와 특징적인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코스닥 시장의 동시고가는 562선에서 진입이 됐습니다. 현재는 여기에서 상승폭이 조금 더 축소된 561선에서의 예상 체결 지수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지난 금요일장 나스닥 시장이 특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구글의 실적 호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술주라든지 바이오테크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줬었던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영향을 국내 코스닥 시장도 물론 받으면서 3.5포인트 정도의 양호한 상승 출발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타났었죠. 상승폭을 축소시킨 상황에서 좀 정체 국면이 오후 내내 좀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 상승폭이 좀 축소가 돼서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금일 장중 내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동반 매도세가 출회됐었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코스닥 시장은 양호했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일별 이런 매매에 대한 패턴 자체가 한 방향 쪽으로 추세적인 흐름을 형성하지 못하고 굉장히 하루하루 좀 달라지는 변동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어떤 코스닥 시장의 종목별이나 혹은 업종별 지수에 대해서도 이런 수급에 대한 영향을 함께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라든지 인터넷 쪽으로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오락 문화 쪽, 아마 카지노나 일부 좀 엔터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의 동반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일단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큰 폭의 급락세를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예상 체결 주가 흐름 보니까요. 지금 동시효과 직전과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오늘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3% 정도 마이너스권으로 예상 체결 주가가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GS 홈쇼핑도 다시금 좀 주춤한 모습. 이 밖에 컴투스가 오늘장에서는 다른 게임주들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투스는 조금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의 경우에도 2% 정도 마이너스 마감도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전반적으로 다음이라든지 시젠, 메디톡스, 차바이오텍 이런 종목들 굉장히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지난주에 나스닥 시장 내에서 바이오테크주들이 흔들리면서 이런 종목들도 함께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장에서는 일정 부분의 반등을 강하게 동반 실어낸 점은 그래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의 예상 체결 지수와 특징적인 분위기까지 시총 비중이 높은 종목들 순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바이오 관련주들이 다시 오름세를 보여주죠. 메디텍스 오늘 차바이오인이 7% 가까이의 상승세로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이 좀 달라지는 모습이고요. 오늘 컴투스는 또 내리고 게임비는 상승하는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게임주 내에서도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강한 테마를 정의하기엔 어려운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있죠. 자, 코스피 시장에서 앞서서 운송장비 업종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학업종도 마찬가지고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LG화학이 오늘 큰 폭으로 약세를 기록하면서 업종 자체가 함께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경제 내각과 관련된 기대감 속으로 건설주들이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오늘은 좀 주춤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건축 자재 관련주들 이런 움직임들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뉴욕 증시에서 실적 발표 시즌이 그야말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거기와 관련돼서 주가가 앞서서 오르거나 그리고 앞서서 내리거나 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포착이 됐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신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언제인지를 체크를 해보시고 좀 솔팅 다시 해보는 것 그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59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시장은 기관의 매도가 커져가면서 오늘 하락 반전에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역시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7월 21일 월요일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주에 시작하는 월요일 사실 다우지수, 나스닥지수가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세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요.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는 모습이죠. 자, 코스피 시장 종가가 나왔습니다. 0.05% 약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2018.50포인트를 기록을 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0.27% 오르면서 561선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방금 선물 시장이 하락 반전하면서 262.2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두 분 전문가 다시 불러보도록 하죠. 특징 종목들 이제 만나볼 텐데요.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코스피가 오늘 상승세를 지켜내지 못하면서 결국은 하락권에서 마감했었는데 아쉬움이 많은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2020포인트가 조금 저항권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 아직은 2020포인트를 뚫어내지 못한다는 점도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정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었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살펴보면은 삼성전자가 강보합권대로 마감했었고요. 한국전력과 신한지주의 강세 움직임만 나타났을 뿐 대부분 다 하락 마감했었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LG화학과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업종군이 있었다라면은 누가 뭐라 해도 증권주가 아니었냐 싶습니다. 최근 들어 증권주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결국은 금리 인하 전망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추경 예산이라든가 새로운 경기 부양 정책, 즉 경기 부양 정책을 어떻게든 진행할 것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추경은 없다. 그러면은 있는 건 아마 금리 인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예상들이 결국 지속적으로 증권주를 강세 움직임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건설주가 이틀 연속 약간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다시 반등세가 나타났는데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이제는 침체에서 어느 정도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크게 동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같은 규제라고 놓고 본다면은 결국 세금 깎아준다든가 아니면은 빚 떠내서 집 사라는데 실효성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편의점 관련주들은 오늘 단기 급락 이후에 반등세가 나타났었는데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 외에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좀 힘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세분해서 들어가 보면은 금일 증권업종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증권 주가 있다면 바로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합병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우리투자증권이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고 오늘 3% 이상 그리고 NH농협증권은 오늘 5% 이상 상승 마감하는 움직임을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제일기획이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반등세가 나타났었는데 사실은 제일기획의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부진했던 2분기가 보내고 나서 이제 성수기 3분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광고 시장이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다시 3%대의 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한국형 전투기 사업 추진 기대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였고 KTNG는 중동을 비롯해서 신시장의 담배 수출 역량과 더불어서 그리고 연말에 담배 세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은 담배가 세금이 인상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KTNG에서 수익성이 호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출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호재로 우리가 인식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신고가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동반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중국 원양자원이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인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유는 있는데 큰 의미는 없고 단기 급락했다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약한 종목들 움직임 살펴보니까 금일 신세계가 2.6% 이상 빠졌었는데 사실은 내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도 않고 이 신세계가 상당히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인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실적이 문제점을 다시 발생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3%가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동반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여전히 내수 경기에 대한 문제점이 소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도 부진했었는데 결국은 이익 전망치가 하락 조정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한 것에 대한 실망 매물 또는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JR 제1제당이 이재현 회장이 공백기에 따른 경영 계획상 차질 우려가 발생된다는 이유들이 나타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블 CNC 역시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상승에 대한 이유라든가 하락에 대한 이유, 상승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금일 주가들의 하락에 대한 이유는 그냥 실적에 대한 부진이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시아 시장 마감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오늘 일본 증시는 휴장을 한 가운데 상해 종합지수가 장중에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어떻게 마감되는지 확인해 보죠. 리딩 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상해 종합지수 그리고 아시아 증시 움직임 확인해 주시죠. 네, 오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증시 휴장인 가운데 아시아 증시 대부분 다 혼조세 움직임 보였습니다. 현재 상위 종합주가지수는 0.18% 하락한 2055.12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 보합권 혼조에서 움직이는 이후에 상승 출발한 모습도 보여주었지만 시장에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가 증시에 힘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특히 이제 금 선물의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금 관련주들의 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 지금 보험 관련 업종들에 대한 지원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보험 관련 업종들의 강세는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상위 종합주가지수는 시장에서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만큼 2050선 내외의 혼조세가 당분간 더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휴장인 가운데 대만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 강보합권의 장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보합권 혼조 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성재 팀장과 함께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일단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좀 플러스권에 마무리 좀 짓는 모습이었었고요. 앞서 짚어드렸었던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도세는 여전하게 마무리 짓긴 했습니다만 매도의 규모 자체는 소폭씩 100억 원대 이상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동반 축소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는 일단 하락한 종목으로 파라다이스가 눈에 띄실 텐데요. 3.15%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11일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사주에 대한 블록딜이 있었죠. 그 이후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동반 매도세가 거세게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에서도 역시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반 매도세가 이 한 종목에 상당히 집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다음이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상당히 가파르게 키우는 모습이었었는데요. 4.3% 상승 마감 보였습니다. 금일 장중에 특히 오후 들어서 투신의 매수세, 외국계 창으로 통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신고가를 좀 기록한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 오늘장에서는 동반 강세 흐름 보였다라고 정리 드렸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는 시즌과 메디톡스가 눈에 띕니다. 메디톡스의 경우에는 특히 2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달성 전망에 또 4%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인 점 짚어드릴 수가 있겠고요. 차 바이오텍의 경우에도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상에 좀 유리하게 전개가 되면서 무려 7%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인 점 특징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안내 드려봐야 될 텐데요. 먼저 앞서 육아용품 업체와 그리고 게임주들에 대해서는 함께 설명을 해주셨었죠. 지난 금요일장에 이어서 육아용품 업체들 그리고 게임주 관련된 업체들 오늘 상당히 동반 강세 흐름을 연일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밖에 개별적인 종목으로는 OCI 머티리얼즈를 먼저 말씀드려봐야 될 텐데 2분기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154% 급증하는 소식과 함께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장중 12%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7% 정도로 종가 마무리 지었고요. 신고가 좀 기록한 모습이었었는데 반도체 업체들의 업황이 좀 살아나면서 특수가스 등의 수요가 상당히 실적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썬데이토즈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모바일 게임주 중에 가장 좀 저평가됐다라는 분석이 좀 등장을 했습니다. 실적 정점 우려나 신작 부재 등의 영향도 받았습니다만 3분기 내에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봤고요. 그에 따라서 12% 급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롱 생명과학인데요. 최근 이 종목은 증권사 신규 추천 종목으로도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원료의약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하반기 수출 확대에 따른 실적 모멘텀 강화 전망에 금일장 5.6%의 강세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외환시장 지금 마감으로 가고 있는데요. 환율 확인해 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0.26% 떨어지면서 달러당 1,026원 80전에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1,030원 아래에서 최근에 다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코스모 자산요 오현석 상무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 오늘 어떤 흐름 나타났습니까? 예, 원달러 환율은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좀 약화되면서 1,020원대 중반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도하면서 여기의 주도로 1,030원대까지 빠르게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은요, 이런 그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감소하면서 매수가 상당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례적으로 국내 통화 정책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움직였던 원달러 환율이요. 일정 부분은 제2기 경제팀의 정책 기대를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한 상태로 보여지고요. 대외적으로는 포르투갈 은행권의 크레딧 이슈 그리고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등 국지적인 요인들하고요. 미국 지표의 개선 추세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외환시장에 영향을 더 이상은 미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요인들보다는 월말에 가까워질수록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압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던 그런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주 원달러 환율 시장은 보합권에서 대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좀 주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 후반 미국 신규 주택 매매 그리고 내구재 주문 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최근 미국 지표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그 주 후반에 달러 강세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오히려 다음 주로 예정된 FOMC에 대한 대기 장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1,030원을 둘러싼 등락이 반복되면서 시장이 재차 소강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환율 시장 움직임 오현석 상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의 수급 특징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습니까? 네, 오늘도 기관들의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 중심으로 기관들의 매도세가 출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유지됐었는데 기관하고 좀 반대입니다.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을 매수하고 그리고 여전히 금융업을 관심권에서 놓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메리츠 정금증권이 매수 1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IM투자증권을 인수함으로 인한 것이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우리 투자증권과 농협도 마찬가지지만은 메리츠 정금증권 역시 마찬가지로 IM투자증권을 인수함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하나금융지주가 신한지주, 우리종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랑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 개별 종목들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오늘 금융주가 1, 2, 3, 4위를 다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조정을 받은 기아차가 5번째로 이름 올라오고 있고 현대증권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금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종목은 한국전력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분기 이후부터 또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를 어느 정도 이끌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투자증권과 기업은행, 효성, GS건설 순으로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기관 투자자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주 중심을 매수세로 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종목을 살펴보니까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약 300억 가량 순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많이 내렸던 LG화학을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도 상위 2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가장 많이 판 업종이 화학업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LG화학을 가장 많이 팔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던 우리투자증권을 외국인 투자자들은 팔고 있고요. 기업은행과 GS건설, OCI 순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타났고 반대로 금일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은 시가총액 상위 1, 2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가장 많이 팔고 있고요. 이 외에도 기아차와 삼성 SDI를 팔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매도가 전기전자 업종과 그리고 자동차 업종으로 집중이 되고 있고요. KB금융과 SK이노베이션 그리고 CJ제일제당도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출현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사고 팔았던 종목들, 기관의 매매 동력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를 하는 종목들 여전히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기아차, 신한지주 순입니다. 오늘 네이버를 가장 많이 팔았다라는 점 염두에 좀 두시고요. 오늘 2% 이상 떨어진 네이버의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지금 좀 줄었다라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이 마감이 됩니다. 지수 선물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하락 반전했다라고 3시쯤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장이 마감을 하면서 보합권으로 끝이 납니다. 262.20포인트로 오늘 9월물이 마감이 되는데요. 오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송혜주입니다. 장중 내내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후반 들어와서 힘이 좀 딸렸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여전히 좀 2020이라는 지수의 부담권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밤에 시장이 좀 강세로 마감한 거에 비하면요. 우리 증시 소폭 약세로 좀 마감한 모습인데요. 물론 오전 시장 개장 시에는 갭상승을 동반한 신고가를 형성을 시키면서 추가적인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차익성 매물과 2020에 대한 저항권에 대한 매물 테스트가 아직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그 부분에 대한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시장이 좀 눌림 상태에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들은 선물에서 집중적으로 매도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급들은 현물에서 매도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현물과 선물을 각각 양분화시키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 입장에서는 2020이라는 지수에 대한 부담감들이 명확하게 좀 보여지는 국면이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소와 선물 시장 어느 한쪽에서도 강하게 매수세를 보이시기보다는 좀 중립성에서 현재 박스권 탈피하는 여부를 좀 확인하고 매매하자는 주의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은 정강 후약 장세로 후반부로 들어서도 시장의 약세로 좀 전환된 모습이 이루어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한 주 동안은 여전히 좀 박스권 인식을 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매매 스타일상 지금 2020건에서 이루어지는 차익성 매물은 내일장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20에서 2010포인트 구간을 흔들고 있는 박스권 구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 대해서 강한 반등에 대해서 계속 포인트를 잡으시기보다는 계속 좀 보수적인 관점과 박스권 하락 관점에 대해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이번 주 초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요일까지죠. 주 초까지는 일단 중립적인 자세에서 매매 대응을 하시는 것이 효율성이 높을 것 같다. 이런 의견 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시장 마감 상황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 지금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팔았었는데요. 종목들 어떤 것들이 눈에 띄었나요? 네, 동반해서 매수와 매도한 종목만 언급드리겠습니다. 금일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 타픽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종목으로는 다음과 메디톡스, 썬데이토즈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반대로 동반 매도에 상위에 올라왔었던 공통적 종목으로서는 역시 파라다이스와 이밖에 서울반도체, 리홈쿠첸, 인터파크 등이 동반 매도세에 보인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까지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월요일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 정리해보고요. 내일 시장에 대한 팁도 한번 얻어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된 게 찝찝한데요. 내일 시장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내일도 오늘하고는 크게 다른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방향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큰데 여전히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만 아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증시의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 그러면 내부 모멘텀이 필요한데 국내 증시 내부 모멘텀도 적당한 점을 감안한다면은 2020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은 아직은 방향성을 잡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다소 지루한 움직임이 나타났다가 목요일 이후에 단기적으로 방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종목 선정 작업을 내일이나 모레 정도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으로 가보죠. 코스닥 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코스닥이 이제 수급이 좀 뒷받침되면 좋을 텐데요.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또 많이 최근에 반등을 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상에 지금 하루하루 참 변동성이 좀 크다, 연속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좀 짚어드렸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종목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보시고 이번 주에 각 업종 대표주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의 기자재라든지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실적의 분위기에서 또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파생되는 영향력을 함께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역시 좀 종목수를 늘려가는 쪽보다는 일단 일정 부분의 차익 실현과 현금화 그리고 수급이나 모멘텀이 아주 강한 종목들 중심으로만 트레이딩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은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과 함께 오늘 시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지는 종목 상담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